그러면서 일단 저희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네. 같습니다. 지금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비례당을 만들지 않습니까? 근데 거기 네네. 당대표를 누구로 하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인요한 위원장을 데리고 오면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. 당대표를? 네, 그 비례당의 당대표를. 그래서 네. 지금 친윤과 중진 희생 이 두 가지를 뭔가 좀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으로 나타났던 사람이 인요한이다 보니까 현재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뭔가 좀 이렇게 합이 잘 맞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지금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는데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? 아니, 지난 총선 때 그 비례정당의 대표가 누구였냐면요. 음. 그 원영석 변호사의 부인이었거든요. 그래요? 예,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어. 대단한 큰 역할은 아니라는 어. 거고요. 뭐 글쎄요, 이뇨한 위원장이 이걸 할까 모르겠네. 그러니까 이게 총선 때만 잠깐 있다가 결국 없어지는 당이잖아요. 근데 그렇죠. 이거를 글쎄 그렇게 여기 합을 맞춰야 되나?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. 음. 글쎄 뭐 그러니까 사실상은 뭐 이게 근데 뭐 이런 건 있겠다. 뭐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의미가 중요하니까 인류한 그렇죠. 위원장 정도면 되게 좋은데 인류 위원장이 과연 이걸 할까 잘 모르겠어요. 저는.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비례당이 국민의힘에 이렇게 종속돼 있는 당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. 그렇잖아요. 분명히 별개의 당이고, 네. 그래서 비례당을 누구로 이제 당 대표로 하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. 네.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일단 당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는 인유한 위원장이면은 좀 잘할 수 있지 않겠냐 얘기가 있고요. 네. 누가 될지는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그다음에 이제 단수 공천자에 대해 가지고 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. 네. 최재형, 윤희숙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단수 추천 얘기가 네. 나오고 있고요. 눈에 띄는 아니, 게 경선. 이거 이미 끝났어요. 단수 추천. 네네네. 그리고 이제 그 추가적으로 좀 경선 들어가는 게 김기현, 이철규, 김은혜 같은 네. 경우는 이제 경선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그렇습니다. 있습니다. 근데 그러니까 네. 최지영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렇게 당선되고 나서 2년 동안 이분이 뭐 한지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그러게 진짜 최재형 네. 의원은 정말 뭐 정말 그냥 네. 조용히 살고 있었던 것 초반에 같은데. 그때 막 이준석 편들고 네네, 오히려. 윤석열 대통령 비판했던 거밖에 네, 그래서 머릿속에 저는 없는데. 네. 이분이 다시 국회의원 안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, 그러니까 이런 분은 그냥 공직자일 때 빛이 발하는 사람이지 선출직은 좀 별로구나 생각했었는데 맞아, 정치력은 좀 이번에 없는 것 갑자기 같아요. 공천이 돼서 잘 모르겠어요. 이분이 어떤지. 그리고 그래도 일단 예. 승리해야 되고요, 네, 뭐 최재형. 유니스 같은 경우는 뭐 저하고 의견 다른 점도 있지만 그래도 네. 최소한 전투력은 되게 있는 분이니까 저는 뭐 좋은 것 같은데, 근데 저는 이거 이제 그 중에서 이거 있잖아요. 그 많은 뭐 전략 공천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있는데 저는 구자령 변호사를 굳이 뭐 조수진 같은 분하고 그리고 이제 정미경 같은 분하고 같이 이렇게 경선을 시키는 것 자체가, 이럴 거면 왜 이분을 갖다 뭐 데려왔는지 출마시키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. 그러니까 구자령 변호사 정도면은 그냥 뭐 어디 다른 지역구를 그냥 뭐 전략 공천을 주는 게 낫지 않나?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사실 조수진 이분도 뭐 우리 이번에 지난 4년 동안 역할도 많이 하셨고, 뭐 정미경 같은 경우도 저는 뭐 시사 프로에서 많이 하셨는데, 아니 구자령 변호사가 왜 여기서 경선에 한마디 해서. 아니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뭐 단수 공천도 단수 공천인데 경선을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. 아니 뭐 네. 좋은데 그럼 조수진 구자령 중에 한 명 떨어져야 되잖아. 그래서 근데 저는 또 좀 이게 뭐 여러 가지 또 역학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? 그런가? 네, 아니, 조수진 차라리 의원 그렇습니다. 차라리 그 네네. 구자령 변호사를 좀 비어 있는 마포구례부터 하면 어떨까? 그건 더 너무 어렵나? 험지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? 너무 험지지. 네네네. 아나 씨. 정천대를 이대로 당선시키란 말이야. 나 너무 짜증나. 지금 마포를 어떡하지? 안 그래도 어제 그 저희 저녁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금 정성래 거기에 김무성이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또 있어가지고 전략 공천으로. 진짜. 어. 김무성 출마 안 한다 했잖아요. 출마 안 한다고 했죠. 근데 이제 오히려 출마 안 할 거라고 한다면 그냥 험지로 가가지고 좀 희생하는 게 어떻겠냐. 네. 이런 얘기도 지금 있는데 괜찮지 않나요? 김무성 마포 가는 거는 정선의 상대로. 연고도 별로 없고 잘 모르겠는데 연고 없는 건 뭐 딴 사람 마찬가지지만 부산과 서울은 또 아니 저는 김무성 불출마했으면 그냥 안 당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? 김무성이 나름대로 또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저는 글쎄요, 마포. 정청래는 그러면 누가 상대했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, 교수님? 저는 민경우 불씨를 여전히 생각하고 있어요. 근데 그 현실성이 없으니까. 현실성이 없으니까. 이 모든 게 김경열 때문이고요. 그리고 저는 어저께 이제 좀 약간 우리가 이제 충격적인 빨대양 입장에서는 네네. 저희 이제 강력한 출연자였던 원효석 변호사가 이제 컷오프가 돼서 이제 좀 충격이 큽니다. 왜냐하면 이분이 지역을 위해서 진짜 워낙 열심히 뛰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지금
그 공천 가지고 이제 잡음이 되게 많이 나고 있어요. 근데 국힘은 이제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인데, 근데 원변 그거를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본인도 이제 오늘 11시 이의 신청을 했더라고. 그렇죠. 뭐 근데 또 뭐 왜냐면 네. 상대방이 네. 그 사무실도 아직 개소하지 않은 뭐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최소한 경선을 할 기회는 좀 줘야 되지 않았을까? 근데 굳이 전략 공천을 해야 됐을까? 단수 공천을 해야 됐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. 그렇죠. 뭐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고요. 네. 아 그리고 이제 그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박맹우 전 의원이랑 붙는다고 합니다. 아, 김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울산에서도 지냈고 울산시장까지도 했었고 박맹우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도 출신이더라고요. 울산시장 아, 3번 울산에. 했고요. 음. 이분이 연세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어. 글쎄요, 뭐 이거는 사실상 그러면은 김기현한테 사실상 단수 공천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? 쉽진 않겠지만, 아니 그 넉넉히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김기현이. 그런데 글쎄, 정말 좀. 그냥 김기현이 꼭 여기 출마해야 되나? 그러니까요. 여전히 좀 네. 짜증이 나네 그냥. 그리고 또 분당을 아니 네. 있잖아, 봐봐요. 김기현처럼 이렇게 당 대표 하다가 분탕질 친 인간을 그냥 이렇게 컷오프를 안 시켰다는 건 그러니까요. 저는 이게 나쁜 선례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죠. 네. 컷오프를 좀 시켰어야지 네. 되죠. 사실 많은 분들이 원했던 것도 그렇고 또 다시 울산 을에서 우리 김기현이 국회의원 또 해먹고 나중에 또 국회에 나오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될 것 같네요. 지금 지나 흘러가는 아니, 윤 모양새는. 대통령이 정치 못했다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인간이. 그러니까요. 글쎄 우리 당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어떻게 있을까요? 이렇게 염치가 없죠? 그러니까요. 이렇게 염치가 없을 수가 있나? 진짜 김기현도 그냥 이재명한테 보내서 트레이닝 시킬까? 너무 하드 트레이닝 아닙니까? 그렇죠. 정규 은퇴하는 거 아니에요? 트레이닝 받다가. 그리고 또 김은혜 홍보수석 같은 경우도 네. 단수 공천은 안 됐지만 분당 을에 이번에 네. 이제 또 경선에 들어갑니다. 김민수랑 이제 또 들어가는데 김민수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. 저는 이제 분당 사람이다 보니까 김민수 아, 누군지 알고 있는데 네. 사업 해가지고 좀 오랫동안 하시다가 네. 도전을 한 이번에 두 번째 세 번째 도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. 김은혜 대 김민수라고 한다면 이거는 솔직히 뭐 좀 그냥 단수 공천을 준 거라고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럴 것 같습니다. 네. 김민수 이분이 이분이 좀 뭐라고 할까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. 그리고 이제 뭐 요새 대변인 돼 갖고 이제 가끔 마이크 앞에 섰지만 이제 경기도지사까지 나왔던 김은혜한테 이기기 어렵지 쉽지 않을 것 네. 같아요, 그렇죠? 네, 근데 그리고, 저 이제 서현역에서 한번 김은혜 의원 한번 봤거든요. 예전에. 서현역은 왜 가죠? 아 옛날 그 예, 시민단체 길. 시민단체 때문에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김은혜 후보가 이제 뭐 연말이라고 인사를 막 하는 장면인데 그때 막 되게 눈이 부시더라고. 되게 멋졌어요. 그냥 참 뭐 그냥 그랬구나. 포스가 있더라고. 포스가. 아. 그렇다고. 그냥. 네, 별 얘기는 아니었대요. 별로 아니, 중요한 게 뭐냐면 봤다. 직접 봤다. 못 봤잖아. 저는 못 봤죠. 그게 중요한 거. 알겠습니다. 이 이런 작은 경험의 차이가 나중에 큰 차이가 된다. 진짜 안 믿어? 아유, 그럴 수 있죠, 충분히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철규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장승호랑 경선을 한다는데 이것도 뭐 사실 뭐 이거는 뭐 그냥 해보나 단수 마나 공천을 준 경선이고요. 거라고 예.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너무 이제 대놓고 이렇게 또 단수 공천 하기에는 좀 예. 부담을 느끼다 보니 이렇게 이제 매칭을 시켜준 것 같기는 한데 어쨌거나 확실한 거는 이제 아까 전에 원영섭 변호사님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100% 만족할 수는 없을 거예요.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지금 하고 있는 공천이 민주당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안정적이고 단단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건 저는 이게 다 분명히 한동훈 맞습니다. 효과입니다. 그러니까 국민의힘, 그러니까 공천에서 잡음이 이 정도까지 없은 적은 없어요.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 입장에서 좀 아쉽지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역시 놀라운 정치력이다. 그래서 그렇죠. 90 어제 잠깐 말한 것처럼 92점을 준 김경률은 빨리 자폭해라. 이러 그 92점이 만점이라고 다시 사과해라. 이 정도만. 아니 그 8점을 왜 깎는 거예요? 미친 거지. 진짜. 약간 자기 자존심 같은 건가? 내가 만점 줄 수는 없다라는 약간 한 달 전에는 88점을 줬어요. 그래요? 단한 4점 올려준 겁니까? 그러니까 아니 지 꼴값 점수가 떨고 앉았네, 그러니까 아니 진짜. 김경률의 아유. 점수에 누가 관심이 있어? 아무도 관심 없다고. 근데 혼자 그냥 점수 매기고 앉았어. 그냥 그런 거 방구석에서나 매겨라고. 방구석에서나 그냥. 그리고 너 자신에 대한 점수나 좀 매겨. 그리고 좀 그러니까요. 점수 보고 네. 반성해라.